예, 창업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원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업이 성과를 할 때는 ERIS에서 얘기할 때 저희가 기업가 얘기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전략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자원에 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업이 자원으로서 같이 자원을 얘기할 때는 자원적 가치를 가지면 우선은 뭔가 좀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덤으로야 돼, 희소해야 된다. 모방하기 힘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조직화되어서 회사의 내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같은 경우는 물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이라면 공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자원이 있겠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또는 그 재무 자원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원들, 특허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노하우도 있을 수도 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인력들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 또 원천 기술일 수도 있고, 또 로열티를 주고 가져온 기술일 수도 있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일 수도 있고. 요즘에 기술 자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LG 화학하고 또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싸우는 것도 결국은 이제 기술 자원을 가지고, 기술 자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같은 거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오거나 사람들을 또 유출해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 관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데서, 한국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 그만둔 상당히 많은 반도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실제로는 얼마든지는 아니고 한국에서 받는 월급도 훨씬 더 많은, 여기서는 회사가 퇴직을 했는데 거기서는 고액의 임금을 주고 스카우트 해간다든지 등등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죠.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하기로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퇴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친구가 퇴사 직전에 거의 수천 건의 그 기술 관련되는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들고 있다. 해외로 나가려다가 이게 중단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기술 관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소기업들을 이제 기술을 자문도 하고 기술 관련돼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바이오든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와서 출근해서 하기 하는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모든 자료가 하는 쪽쪽 전부 다 위로 업로드를 하게 돼 있어요.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오늘 만약 근무가 다 끝났다 하면은 딱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에 업무를 딱 종결을 하면은 자기가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저 자료가 위로 싹 올라가요. 그 컴퓨터는 깡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퇴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만두라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만두면은 못 만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실제로 USB를 꼽는다든지 자기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안 장치라든지 정보 유출이 됐을 거에 관해서 들고 나가는 거에 관해서 거의 안전 장치가 없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창업기업들이나 초기 창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시작했을 경우에 그 노하우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관리들,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 기술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 자원도 많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브랜드 네임이죠. 이번에 이제 BTS 같은 경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좀 이게 그 호응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BTS라는 큰 그룹이 있으니까 BTS 그룹이 있으니까 BTS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이 이 회사의 자원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BTS라는 그룹이 만약 문화 일종의 회사죠.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빌보드의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음악력도 있고 가창력도 있고 이 친구들이 직접 작곡한 곡들이니까 그런 등등의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그 BTS가 결국 빅히트라는 회사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원이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BTS 같으면 일종의 인적 자원이자 BTS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명성 자원이기도 하고요.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이라든지 또 종업원의 혁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창업팀의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자원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문화들이라든지 그 기업만이 해내는 어떤 우리나라 군대 조직만 해도 보시죠. 해병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육군 조직이 있고 해군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UDT 같은 해상 훈련하는 특수 조직들도 있고 그 조직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조직들이 있고 검찰이라 그러면 검찰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고 삼성이라고 했을 때 그 조직이 있고 호수대학교를 했을 때 그 조직 교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성들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산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떤 데는 강의를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 어떤 데는 뭐 특허를 되게 많이 내기를 좋아하고 어떤 데는 논문을 되게 중요시하고 미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학교는 뭘로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그 회사 내, 그 조직 내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조직 자원 자체가 그 교수들 자체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하게 하는데 무슨 연구를 하게 하냐면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그 조직 자체가 그런 자원들을 따다가 교수들한테 이제 뭐 수백억의 그 자금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그 재료라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직 자체가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조마라 그래가지고 요조마 펀드가 있었어요. 요조마 펀드가 9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종의 요조마 펀드 자체가 하나의 핵심 자원이자 전략이었던 건데 이게 93년부터 했는데 실제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에 있는 그 유태계 그 기술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도 만들고 로켓들도 만들고 뭐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고 각종 군사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러시아에. 근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안 좋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일종의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공중에 떴죠. 일자리도 있고 소련에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소련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 인력들이 이스라엘에 보내게. 실제로 그 인력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 유태인 그 이스라엘 인구 자체가 그때 600만, 700만 정도 됐는데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약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저렇게 많은 연원들이 집은 어떻게 할 거며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땅이 좁잖아요.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야기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추구한 정책이 뭐였냐면은 인적 자원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게 뭐 이스라엘 자체가 했던 게 뭐냐면 요조마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조마 펀드의 핵심이 뭐냐면은 국가가 이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요조마 펀드에 돈을 넣으면은 기업체하고 일반 기업들이 돈을 내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나면은 일반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고 국가가 조금 덜 이익을 보고 손해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국가가 또 매칭 펀드라고 그러는데 국가가 먼저 손해를 보고 일반인들은 나중에 손해를 보고 적게 손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는데 국가 요조마 펀드로부터 돈을 받으면은 이익이 생기면 내가 많이 가지고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요조마 펀드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많은 인력들이 결국에는 벤처라든지 벤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은 결국 군사의 기술들이
산업화로 연결되는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이 이스라엘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러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유입됐다. 그때 당시 마침 요조마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이제 회사로 보면은 국가 전체가 요조마 펀드를 운영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온 인력들을 자원화한 거죠. 그래서 요조마 펀드 93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되냐면은 비포와 애프터예요. 요조마 펀드 이전에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냐? 농업 국가예요. 요조마 펀드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냐? 벤처 국가예요. 기술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조마 펀드가 이스라엘 자체가 요조마 펀드 전후로 갈리는데요. 93년 실제로 히브리 대학 같은 데 가보면은 노벨 수상자의 대부분이 주로 뭐 식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농업 혁신을 이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대학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테크니온 대학이었어요. 테크니온 대학이었는데 테크니온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노벨 수상자가 최근에 뭐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은 벤처 기술자들 쪽, 핵심 기술 관련된 쪽들이고요. 테크니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은 뉴욕에다가 코넬 대학이 조 단위로 돈을 대요. 1조 정도 되고 뉴욕시가 엄청나게 돈을 대요. 근데 이 파크 이름 자체가 일종의 테크니온은 돈을 하나도 안 돼요. 뭐만 되면 노하우만 돼요. 어떻게 하면 기술이 개발이 될 수 있고 핵심 인력들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름은 뭐냐면 테크니온 코넬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테크니온 돈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요. 뭐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브랜드죠. 브랜드에다가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미국의 거의 상징 같은 뉴욕 같은 경우는 상업의 중심인데 지금 결국에는 테크니온하고 코넬이 이걸 뭘로 지금 바꾸냐면요. 루즈벨트 아일랜드라 그래 그 자체를 일종의 뉴욕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려고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의 핵심이 실제로 보면 테크니온 대학에 쌓인 노하우를 거기 갖다 놓는 거죠. 일종의 조직 자원이죠.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삼성이 아파트를 짓는다. 또 삼성이 보안을 한다면 사람들이 되게 좀 삼성이 뭘 만든다 하면은 굉장히 좀 뭐 가격도 똑같은 선풍기를 만든 삼성을 갖다 붙인다면 좀 더 많이 받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이 만들면은 뭔가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더라. 이게 일종의 명성 자원 겸 조직 자원 겸 기술 자원화가 되는 거죠. 똑같은 최근에 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냉장고가 필요해서 간다. 하는 뭐 선풍기를 구입한다.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삼성이라든지 기타 브랜드 네임 붙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물건과의 가격 차이가 약 3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많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재무 자원 부분에서 본인의 자원들은 많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거냐. BTS가 상장이 됐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됐을 때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주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35% 정도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35%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75%라는 지분은 외부에서 돈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에는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2005년에 보니까 GIP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2005년에 설립을 했는데 설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회사에 운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이분이 쌓아놓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초기 자원이 들어가는 거는 자금으로 봤을 때는 크게는 자기 자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입 자금이죠. 그 다음에 투자죠. 차입에 관련된 재무제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무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차입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찾으셔가지고요. 이 회사의 자본 구성이, 자, 이 회사에 관련돼서 조사를 쫙 한번 해보세요. 이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되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자원을 조달했고,
자원 조달 과정을 한번 유출을 해보시든지 현재를 살펴보면서 설립 이후에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회사의 연형을 보시면은 연형이라든지 재무 변경들 보시면은 어떻게 변경된 게 나와요. 자본금이 얼마 있는데 얼마 있는데 얼마 있는데 얼마 있는데 차입금이 얼마 있는데 얼마 있는데 얼마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밸런스 시트라 그래요. 또 흔히 얘기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 손익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손익이 아니라 회사 뭔가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현재의 상태 그걸 살펴보시면 현재의 이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회사에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는 거는 손익계산을 보면 돼요. 일단 매출은 얼마고 매출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창업론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이 회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살피더라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해서 특히 재무제표 중에서 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한번 쭉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 표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이 회사는 빚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돈은 얼마로 시작을 했고 자 얼마를 차입을 했고 자 그리고 투자는 얼마를 받았고 등등 관련된 현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2005년부터 어떻게 해놓는지를 히스토리를 한번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 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더라. 빌렸는지 투자를 받았는지 아마 상장되기 몇 년 전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도 조달받았을 거예요. 등등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낱낱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상장과 관련돼 가지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는 1년에 매출이 얼마입니다. 그동안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이익은 얼마 남았습니다. 지난 5년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매 분기 아마 이번에도 발표했을 텐데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BTS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서 BTS의 자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재무자원뿐만 아니라 BTS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뭔지 자, BTS가 빅히트죠.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뭔지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 중에 하나가 아마도 BTS라는 그룹일 텐데 BTS라는 그룹은 어떤 경쟁력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과제가 뭐라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찾으셔가지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세요. 재무제표를 하면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최근에는 손익계산서 대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름에 맞춰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쟁력은 뭔지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보이지 않는 자원은 뭔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장수 자체는 많지도 않은데 3장 이내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의 자원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자원 중에서 특히 이제 인적 자원 부분에서 중요성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요즘에는 인적 자원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국경을 넘나들어 가지고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시간,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인적, 미래를 읽는 힘에서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던 미래를 읽는 힘에서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볼 때는 시간적 개념, 인구와 연령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 공간적 개념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을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적 개념에서는 결국에서 중요한 게는 핵심 자원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핵심 자원, 자, 조금 전에 자원 얘기를 했지만 창업을 생각하면서 창업을 또 분석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인력들이, 핵심 인력들이 기업의 혁신을 가져올 인력들인지, 그냥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이 인력들은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인력인지.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경쟁력을 분석을 한다든지,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창업하는 기업은 인적 구조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 차별화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만드는 기업, 내가 또 자문하는 기업, 내가 구성하는 기업은 전문성과 또는 독창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한 인원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 하다 보니 전부 3차 산업혁명은 결국 뭐예요? 3차 산업혁명은 뭘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그죠?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변되는 혁신들이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점점점 기계가 대체하는 단순화된 그 기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전문적인 혁신화된 인력이 있는, 특화된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회사의 또는 그 창업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